예. 저도 오전에 그 김용태 의원님이나 홍일표 의원님 그리고 방금 했는 전해철 의원님과 같은 이 질문 답변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김영란법 자체가 상당히 불완전한 법이고 또 법 해석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은 정말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 해석이나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국민들의 정서와 지금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고 또 실제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과는 상당히 참 이 괴리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법에 대해서는 제 위원장님 훨씬 많이 안겠지만은 내가 옆에 있는 지상국 의원의 이 볼펜을 들고 왔는 거 분명히 절도죄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옆집에 망치를 빌리러라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옆집에 들어갔는 거 주거침입죄로 둘 다 이게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의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 카네이션을 달거나 캔커피를 주는 것이 아까 지난번에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처벌될 가능성은 아마 법원에 가가지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법적으로는 위법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영란법은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세 가지의 본질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이 법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 해석조차도 너무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이나 법 지식이나 상식에 동떨어지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캔커피, 그 다음 그 카네이션, 그 외에 그 수많은 케이스에 실제로 밥 사고 뭐 하는 거 법원에가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계속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는 그를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분명 유죄이다. 물론 있죠. 내가 지상호 의원이 볼펜 가져오는 분명히 절도죄지만 처벌될 가능성이 없는 거는 형식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되겠지만은 고의성이 없다는 주관적인 고의성이 없다거나 뭐 사회상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면제되는 겁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뭐라 하든 간에 사회상규에 그게 별 문제가 정말 법적인 그 처벌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어려운 형법 용어를 구성요건 해당성 고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는 다 법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별로 처벌의 가능성이 없는 거를 잘못됐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아까도 원리적으로 법논리로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혼란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권익위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돌아다니는 세상 이야기라고 온통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도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카네이션도 큰 캡도 안 되고 그런 3만 원에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 중에 되는 건 사례를 한 번도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뭐든지 안 된다고 심지어 저 구청 앞에 있는 그 밥 한 그릇 5,000원, 6,000원짜리 파는 집도 지금은 그 실제로 그 매상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안 되는 것만 계속 이야기는 물론 이게 국민권익위에서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거를 국민권익위에서는 정말 알고 그냥 논리적으로 법적인 걸로 캔커피 받아도 위법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실 사항이 아니라는 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너무나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상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만남 자체를 부정하는 법이 지금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소외계층에 대한 온정은 끊어지게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뜻에서 기부하고 후원하는 거 막고 사제지간에 형제지간에 선후배지간의 관계를 다 단절시킵니다. 물론 의도한 건 아니고 법 해석을 하다 보니 그래 됐겠지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모든 담론이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지금 이 현실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이야기는 법지식에서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지 않고 제가 이 법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충분히 유권 해석을 긍정적으로 할 게 많습니다. 사회상규란 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하고 경찰서장이 만나 밥 먹으면은 이런 거를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막 상한 법률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문헌부에서 이걸 한번 봐야지. 그 학자들하고 그 전문가들 모아놓고 토론하면요 해가 산으로 갑니다. 이건 내가 조금만 이야기. 옛날에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은 살생금지법이라 해가지고 멀쩡한 가축들을 도와주게 하고 금을 만들었다고 처벌하고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런 것들라든지 미국의 금주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뜻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니까 미국 사회에서 결국 깡패들 뭡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지듯이 이 김영란법이 바로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은 참 찬성을 했는데 거의 배가 산으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 이 뭡니까 고차적인 본논리나 고차적인 그 뭐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마시고 정말 신중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건 하시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위원장님한테 이런 시중 잡배 같은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네. 국민의 소리를 바로 전해드리는 게 좋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하시는 안 된다는 말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 허용되는 범위, 되는 것은 좀 명확하게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친목 모임에서 있을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아신다고 전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이라든지 고립과 만남 부정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본래 이 법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죽하면 이 부분까지도 강제 규범을 통해서 규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당분간 우리가 좀 감수하고 좀 적응해 나가야 될 그리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다소간의 불편함은 좀 우리가 미래를 향한 투자나 비용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보름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뭐 과거에 담배 버스 안에서 다 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듯이 어느 순간에 적용이 되리라고 보고요. 뭐 고차원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설명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틀을 이제 바꾸자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이 어떤 법인들 뭐 완전하겠습니까? 이 법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어떤 특수한 사정에서 이제 한번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합의 염원을 통해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다소 초기에 좀 정서와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들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처벌 가능성 또 사후의 실제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 초기에 해석에 관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한번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자, 위원장 말씀이 너무 기시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하시죠. 예. 다음은 국민의당이 존경하는 박선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